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의 GDP 호조와 은행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거기다가 기술주들의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어제 또 역대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애플은 정말 쉴 새 네. 없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GDP 호조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워가는 뉴욕장입니다. 나름 견조하게 덜 빠지고 잘 오르는 뉴욕장의 흐름, 우리도 좀 연결돼서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하반기에 진입하게 되니까 하반기 앞두고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갑니다.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낙폭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포트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0.5, 코스닥 0.6% 정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 훨씬 압도적이죠. 코스닥 쪽은 상승 종목 대비 무려 3배 정도 많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긴축에 대한 코멘트,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웠고요. 쏠림이 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일부 종목이 잘 버티고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 하방을 조금 막아놓고 다른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제장은 10시 30분경 중국장 개장과 함께 시장이 확 밀렸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증시가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오늘은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예 확 나쁘게 나오면 차라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장중에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죠. 마이크론의 실적 선방을 국내는 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덕에 반도체 바닥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PSK홀딩스 혹은 주성엔지니어링, 인텔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죠. 우리 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을 선전했다라고 해석했는데 뉴욕 장에서는 여전히 EPS가 순손실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선 마이크론이 꽤 많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에서는 어찌됐건 반도체 괜찮았고요. 전력 쪽도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또 추가 상승 나왔고요. 해상풍력 할 때 지금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때 KT 서브마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PCB, UAM, 현대오토에버, 충전 관련주 괜찮았고요. 빠진 쪽에서는 건설, 건자재, 화학과, 철강 등에서 내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미국의 조비가 40% 급등, 결국 UAM 관련한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UAM 관련주들 주목하시죠 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일부 종목들 강한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파이버프로는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기산텔레콤, 제이시언 시스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베셀 등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어제 40% 올랐고 오늘 또 추가 11%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이 이슈였고요. 오늘은 또 이 이슈가 힘을 실어줬다고 하네요. 어제 UAM 관련주와 이 SKT와의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SK텔레콤이 조비에이션에 1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비의 지분 2%를 확보할 예정이라고요. SK텔레콤도 이 자율주행 UAM 관련해서 기체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꽤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를 이쪽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는 통신주 전반이 같이 내리면서 SK텔레콤은 빠졌거든요. 이 이슈 받아서 모처럼 SK텔레콤도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UAM 관련한 얘기가 좀 한동안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코트라 쪽에 들어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드론 관련한 시장의 성장 전망을 꺼내놨습니다. 일본 드론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동안 3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놓고 있는데요. 레벨 4, 유인지대 보조자 없이 비행 가능하게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배송 허용을 내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작년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UAM 드론 관련해서 교집합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UAM 관련한 종목들 추가적인 시세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주 초에 보여드린 것 하나씩 다 클리어해가고 있죠. 어제 CQ센이 이제 공모주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400% 시세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첫 상장 종목입니다.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결국 2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0% 이상 장중에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CQ센보다 시장의 관심을 더 받았던 게 바로 알맥이죠. 알맥이 바로 오늘 신규 상장합니다. 알맥에 대해서는 공모가에서 400% 정도 시세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도 나와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겠지만요. 알맥은 6월 26일 전해드렸던 대로 알루미늄 압출 소재 부품사, 전기차 알루미늄 압출 소재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매출 중에 70% 이상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사업에서 나고 있고요. 고객사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오늘장을 장식하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켜보시죠. 자,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꽤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면 무설탕 음료에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제로콜라 혹은 제로사탕, 무설탕 사탕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죠. 설탕이 200배 단맛을 내는데 당이 미포함되어 있다라면서 꽤 많이 제품으로 쓰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하는 5분류, 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가 아닌가를 5단계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3번째 단계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첫 번째 바람 쪽은 담배, 성면, 다이옥신 이런 쪽이고요. 바람 추정 2번째 군은 붉은 고기, 튀김, 우레탄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3번째 군에 이걸 넣는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인체 자료나 동물 실험 자료는 부족하지만 발암 물질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 설탕 대체로 많이 쓰였던 이것이 안 좋네? 그냥 설탕을 쓰자 이렇게 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설탕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건강과 다이어트, 이런 당뇨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겨난다면 당뇨 관련한 쪽이 또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동훈 아나텍 등의 종목도 상승 흐름을 보였죠. 당뇨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 초에 지난해에 이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해드렸죠. 결국 당뇨와 다이어트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당뇨 치료 그걸 다이어트 약품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연간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65세 이상 여성은 절반이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고지방, 고탄수, 고당류 식사와 운동 부족이 콜라보를 낸 거겠죠. 주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2050년에 세계 당뇨병 환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때 당시 같이 전해드린 내용, 미국의 제약사 시총 1위의 변화를 보면 지금 시장은 당뇨 혹은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 오늘 새벽 확인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약국 체인 업체가 체중 감량 약제로 인해서 약국의 매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쪽에 쏠려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뇨, 비만 치료,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한 약품을 국내에서 약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케어젠, 동훈 아나텍도 들어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펜트론 등의 종목들 거론이 됩니다. 장기 시세를 냈다가 지금 또 살짝 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한 번쯤 공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다우지수는 1%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보합
보합권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여서 딱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하회했다. 결국 여전히 고용이 좋구나라는 쪽으로 시각이 몰린 거고요. 미국의 GDP 확정치, 그러니까 속보치 내놓고 잠정치 내놓고 확정치를 내놓는데 속보치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상보다도 높았고요. 결국 미국 경제가 탄탄하구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서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5월의 내구재 주문 증가, 신규 주택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시각이 쏠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고용에 이 정도 경기 상황이면 긴축해도 되겠네. 라는 쪽으로 이제 시각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한 달 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덧 86%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대로 올해 한 2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죠. 자, 시세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빅테크 쪽은 그냥 보합권에서 약보합, 강보합 나눠 가졌고요. 눈에 띄는 건 애플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요. 어제 시간 외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장중에서 이렇게 다 상승으로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산업재 혹은 경기 민감 쪽이 강세를 나타내며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쪽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쪽에 방위산업주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의 대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어적 성격을 띈 것도 있고요. 이들은 나름 실적 안정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관심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미중 갈등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소 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은 시간에서 실적 내놓고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평가로 국내 반도체에는 힘이 됐는데 정작 본인의 계장에서는 4% 정도 밀려났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여전히 EPS가 마이너스대이고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버진 갤럭틱은 상업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최근에 40%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뉴스에 팔아라 형곡이 된 걸까요? 오늘 10% 정도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의 특징이었고요. 방위산업 얘기가 나온 김에 국내도 관련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국내 방산주들은 최근에 그렇게 큰 시세가 없죠. 그런데 소근소근 뉴스는 조금 많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방산테크 투자붐이 일고 있다. 결국 방산의 성장에 베팅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K방산 수출 전담 조직이 생성이 되고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사들을 밀어주기 위한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 전해드린 내용대로 국내는 지금 방산 수출 증가율 꽤 가파르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우리가 방산주를 볼 땐 수출, 내수방산, 우주항공, 항공기 기체 부품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용할 때 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죠. K방산 제품들의 수출 품목을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다양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수출되는 국가도 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국가들 이렇게 꼽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와도 꽤 많은 거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수주산업입니다. 나름 실적 시즌에 안정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조용한 주가 움직임 지금 좀 관심을 둘만 할까라는 고민되는데요. 일전에 보여드린 내용대로 각 어떤 것을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가 대응은 달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각각의 주력 품목 등이 있죠. 흑표전차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현대로템인 거고요. 자주포 쪽이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어제 공시를 내놨는데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경영상 7월 6일까지 비밀 유지인데 공급 계약 관련한 수주야 이렇게만 올라와 있습니다. 매출액의 2.5% 이상의 수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최근 매출액을 해서 2.5% 계산을 해보면 한 800억 정도 수주이거든요. 무엇을 수주했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공시했을지 궁금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루마니아 수주다, 폴란드 수주다, 아니다, 아랍에미리트다, 사우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 오늘 출연자께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줬던 분이라서 저희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저희 시간에 이영빈 위원 현대로템 꾸준하게 긍정의 시각을 줘서 좋은 수익이 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산업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 IRA 핵심 광물 인정국 확대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크진 않겠습니다만 뭐 광물 쪽의 이슈로 체크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 나오면서 히토류 쪽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쪽은 다 단기 트레이딩 혹은 그냥 이슈로 알고 가자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속도 계속 내네요. 관련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은 이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이제 섹터 이슈, 종목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LG전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LG전자가 정말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브리핑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LG전자 그중에서도 이 주가를 잘 끌어올렸던 게 핵심 사업인 전장 쪽이 될 텐데요. 전장 쪽이 어제로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0살이 된 우리 금 쪽이 전장이 달라졌어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LG전자의 VS 사업본부 이 전장 쪽의 10주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에 2013년 7월 1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업부에 좀 흩어져 있었던 전장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난 후에 사업의 역량을 강화했고요.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합작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2018년에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 업체를 인수를 했고 2021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이 반도체 조달 문제 때문에 제품의 납품이 어려웠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바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카우로 급부상을 하게 된 바로 그 전장 덕분에 주가가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쪽은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뭐 인포메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장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이미 업계 정상에 등극한 상황이고요. 앞서 봤었던 자회사, 이 회사 덕분에 차량용 조명 시스템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고 LG 마그나 쪽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지난해 8조 원에서 올해는 1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누적 수주 잔액도 지난해 말에 80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말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진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쳤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과연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도 역시나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가전과 전장 덕분에 실적의 성장이 잘 이끌어졌는데요. 전장 사업에서만 1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봤을 때도 LG전자는 9,57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가전도 나름 양호했고 앞서 봤던 전장에서 고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일단 전망치가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반도체 사업이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보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나중에 이슈가 나오면 저희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가전 쪽에서는 물류비를 절감하면서 올해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TV는 아직까지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수요 바닥이 확인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두 자릿수까지 커지면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가전과 TV 같은 쪽이 모두 글로벌 수요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양호한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수익성 중심의 수주가 반영이 되면서 외형과 이익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와 전장을 잘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ABC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취임 5주년을 맞은 날이었는데요. 배터리와 전장을 장착해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을 잘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른바 ABC, 미래 먹거리로 AI와 바이오, 클린테크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도 영업이익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분야의 수주 잔고도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385조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사업도 올해 수주 잔고가 120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지금 ABC 얘기를 드릴 건데요.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미래 성장 분야에도 54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배터리나 전장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쪽에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되겠지만 그래도 ABC 쪽에도 5년 동안 10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는 대규모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돈을 쓸 것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 LG화학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린테크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G그룹에 대해서는 좀 미래에 더 기대할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LG전자의 주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연초에는 83,500원 정도였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초에 128,9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의 성과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데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에 또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를 넘어서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이 성과를 잘 내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은 전자 사업에 좀 가려진 전장 사업 분부를 좀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을 한다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주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 분할에 대한 설이 돌고 있는데요. LG전자 측에서는 이미 다른 사업본부와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가 앞으로 이 전장 사업 도전에 10주년을 맞은 지금 넥스트 스텝은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목표 주가 설정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집중해서 그간의 흐름을 다 살펴주셨는데요. 더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전장 얘기 꺼내주셨으니까 전장으로 잠시 후에 받아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애플이 요즘 너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아이폰 관련주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흐름 보시면 애플은 정말 난리난 흐름입니다.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애플은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애플, 그런데 애플 관련주들은 딱히 그렇게 관심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니 아이폰 차기작 패널 주문량이 전작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기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차기작의 프로 모델에 애플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국내에서 예전에 이 아이폰 사고 애국하자라는 말이 돌 만큼 이제 아이폰에 국내 부품사들이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관련한 아이폰 부품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LG 이노텍도 있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구전자, 자화전자 혹은 BH, 하이비전 시스템, 방열시티 이런 쪽으로는 소재단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섹터 상승률 대비해서는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시장의 관심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갈 수 있을지 여기서 정말 아이폰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불지펴도 될지 고민이 돼서 오늘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 중에 볼만한 게 있을지 잠시 후 질문 나눠볼게요. 그리고 애플카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돌았었는데요. 애플카가 과거에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다가 또 한 1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플카는 어떤가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루트 14 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는 걸 봤다. 근데 이 루트 14라는 곳이 애플카 관련 회사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 뭐가 또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카더라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애플카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늘 저희가 좀 소식을 추적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플카 관련한 얘기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뉴스로 봤을 때 자율주행 쪽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폭스바겐이 운전기사 없는 AI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길 거다라며 협력의 내용이 어제 또 언론 보도로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들이 곳곳에서 조금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대오토에버나 오비고, 인포뱅크, 뭐 단골로 거론되는 종목들이고요. 넥스트칩,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혹은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나 현우산업도 많이 거론되죠. 라이다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거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오토에버 어제 브리핑 전해드린 대로 그 전날 9% 상승 그리고 어제도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사업부 중에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있고 자율주행 쪽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3년 박스권 상단 부근에 도달한 현대오토에버가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몹시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챙겨가도록 할게요.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은 옆에 계신 이분 다들 아시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또 이 시간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시장은 야금야금 흘러내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새 네. 좀 지수로는 꽤 흘러내려 있고요. 삼성전자나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수급적인 힘도 못 받아서 혹은 뭐 급등 후에 급락해서 생각보다 포트가 조금 망가지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일단은 좀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 쪽에 힘이 좀 더 약한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외국인들이 그래도 전기 전자 업종에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DDR5 이런 쪽들의 수요, 거기다 중국 쪽의 IT 세트 수요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에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IT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쪽에 포함된 반도체 일부 소부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로 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빠지고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방향은 괜찮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연준 쪽에서 얘기한 것은 조금 이제 그냥 명분뿐일 것 같아요. 이게 지수를 뺀다라고 보기보다는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고 달라진 것은 연말에 점도표상의 우리 기준금리가 0.5% 인상된 부분들 그렇다고 해도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금리의 피크아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너무 좋은 고용과 이런 GDP가 또 새벽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미국에요. 2.0% 나왔는데 예상치 1.3, 1.4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덜고 가는데 여기에서 고용이 살짝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점도표상으로는 올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 정도 인상에도 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고용이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느덧 하도 두 번 올린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만 올린다 해도 그거를 약간 피봇으로 받아들이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앞으로의 방향은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고요. 한 줄로 답변을 주세요. 6월보다 7월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지수상? 네,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아지는 흐름에 방산주도 들어갈 수 있을지 뉴스는 네. 조금 많은데 주가는 조금 조용해요. 네. 근데 이렇게 순환 관점에서 보면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수주와 실적도 안정적이니까요. 맞아요. 방산 섹터에 대한 시각은요? 네, 방사는 저는 꾸준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도 또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다 올랐다가 네네.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조정 받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건 기관 쪽의 물량이에요. 외국인들은 다시 말하면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차장님이 4월 5일에 얘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하단으로는 잘못 나갔는데 4월 5일 네. 말씀 주신 종목이고 저희 개장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고 50% 상승이 났었습니다. 네. 어제 현대로템 수주 좀 수상하게 공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7월 6일까지 왜 비밀로 한대요? 아무래도 이런 비밀 유지 조약이 들어간 거 보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견으로, 네. 중동 이런 쪽들 국가에서 수주를 좀 받은 게 아닐까라는 사우디나 생각도 아랍에미리트? 네. 네. 그런 쪽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 2.5%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 쪽에서 나오는 수주들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7월 6일인가 정도의 공개가 이제 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올랐던 부분에서 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까지는 이제 빠졌던 만큼의 기대감으로 정고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파동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방산 탑픽도 네, 현재로서는 현대로템,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긴 한데 네. 지금 일부 빠져있는 자리상에서 현재 매수 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대로템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공시가 공개됐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살짝 주가 변동은 예상해 주셨고 그래도 이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주셨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LG전자요.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버리고 전장에 주력하는 것이 이제 플러스로 뉴스가 해석이 됐지만 그래도 주가 반응을 보인 건 올해 와서입니다. 맞아요. 올해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LG전자 네. 차장님이시라면 사시겠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다. 네, 그동안에 이제 프리미엄 가전 위주로 해서 가전제품 판매가 잘 돼 왔어요.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전략과 더불어서 중저가 라인에도 힘을 실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까 소비를 이런 가전 쪽에서는 제일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소비들이에요. 그런 쪽들에서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좀 중저가 라인으로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전장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코너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들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어차피 자율주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갈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그런 바로 이제 빅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전장 쪽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주 잔고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이게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장 사업부가요. 근데 그 흑자 전환하는 폭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차량 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들이 굉장히 유망하게 되는데 그쪽의 전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65%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부품이 20%, 차량용 램프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친환경차에서 자율주행 차량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V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장 쪽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그런 성장성에 집중을 하면서 LG전자의 지분을 주가의 소폭 등락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속속 올라오는데 앞서 현대로템 뭐 추천해주신 날짜가 4월 5일인데 네. 식목일날 나무 안 심고 현대로템 심으셨다 뭐 이런 글들도 네, 올라오네요. 잘하신 거죠. 네. 네. 재치 있으십니다. 그 LG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 유지해 주셨고요. 뭐 이제 인포테인먼트 사업부의 매력도를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그러면 LG전자를 뭐 탑픽으로 본다고 네. 저희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와 조금 작은 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이런 쪽들 그리고 중소형 단으로 가면은 또 칩스앤미디어 이런 쪽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 LG전자, 칩스앤미디어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폰 쪽입니다. 제가 아이폰 브리핑을 언제 했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 9월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네. 물론 작게는 했지만 큰 덩어리로 그만큼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차기작에 대한 수요 기대감 꽤 큰 것 같아요. 애플도 약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관련주 이제 좀 봐도 돼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교체 수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위탁 최대 생산 업체인 폭스콘 쪽에서도 좀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요. 저 작년에 우리가 아이폰 14 나왔을 때 프로 쪽 모델이 상당 기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인도까지 거의 한 40일 정도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맞아요. 정도로 초기에. 이게 재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관련주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플을 너무 단일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최대 단점으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이폰 이제 15이 9월 출시 예정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단점이 또 최대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8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아이폰 15 쪽으로는 이제 광학 카메라 이런 쪽들 스펙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이폰 15 전 모델에 지금 48메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최상위 모델 폴디드 줌 카메라도 전체적으로 탑재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량도 늘어나고 신제품 탑재 이제 손떨림 방지 이런 용의 액추에이터도 신제품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LG이노텍 가장 크게 지금 단점으로 느껴지지만 이런 시기에는 최대 장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꼭 봐야만 되는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왔던 거 대비해서 올해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고작 20%입니다. 올해 네. 흐름요. 그 내려왔던 거 생각한다면 시장에 관심 못 받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네. 금강공업. 요즘 모듈러 쪽 이야기가 재건 이슈 받으면서 한참 얘기 나오고 그래서 관심을 꽤 받은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도 받고 이러고 있는 과정인데 당장 사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듈러 주택이라는 테마를 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는 소폭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해부터 굉장히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올해 1분기에 낸 영업이익만 작년 한 해 동안 낸 거의 47%를 벌써 3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지면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알루미늄 폼 제작 업체예요. 옛날에 이제 두꺼비집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인데 요즘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알루미늄이라는 게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모듈러 주택이라는 부분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10년 동안 1,200조 들어간답니다. 그럼 1년에 120조씩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주택이라던가 병원 같은 시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된 모듈러 이런 것들을 70에서 80% 공정까지 공장에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걸 운송만 해서 현지에서 이걸 조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용이성, 확장성, 그리고 간편성, 운송비는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알루미늄 폼에다가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이 같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강공업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간에 좀 주가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저평가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라인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가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단은 단기간 급등 좀 나왔어요. 그렇기 조정 때문에 시매수로.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텐데 현재가 부근부터 한 10% 정도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강공업에 대해서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금강공업 들을 때마다 네. 과거에 무협 영화에서 막 금강불괴 이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곤 하는데 뭐 탄탄하게 잘 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각 섹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사용관 차장님과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